어제 남긴 동영상에서 일단 어떤 대표값과 산포도, 이게 사실 크게는 통계라는 어떤 분류에 들어가는데, 그 통계라고 하는 게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자료를 모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반의 어떤 영어 성적을 쫙 자료를 구했어. 그럼 이 자료를 놓고 우리가 분류 작업을 하고 싶겠지. 이 많은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대표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 데이터가 이 평균을 기준으로 우리 반의 성적이 좀 고르게 나왔나? 아니면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굉장히 잘하는 애 있고 굉장히 못하는 애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가? 이거를 수치로 표현하는 산포도로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어제 선생님이 대략적인 틀을 잡아줬어요. 일단 이 단원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냥 오늘 할 내용은 실제적으로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푸나를 일단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요번까지 끝나면 이제 또 감이 또 확 올 수가 있어. 자, 일단은 동규가 기초가 많이 약하잖아.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뭐 한 달 정도 하는 어떤 시간 내에서 점수가 폭등을 하거나 그러기 힘들 수 있어. 근데 지금 이 방식으로 하면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일단 선생님이 한 거를 잘 듣고 선생님 옆에서 공부하러 오잖아. 공부하러 오면 선생님 옆에서 문제를 푸세요. 선생님이 추려진 문제를 풀고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개념적인 거는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부러 개념 파트하고 초반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문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반복해서 들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야. 지금은 기초도 약하고 힘드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동영상을 남겨줄 테니까 반복해서 듣고 감을 잡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부하러 와서 선생님이 추려놓은 문제를 풀고 모르면 바로바로 옆에서 물어보고, 이 과정을 거치면 2학기 수학에서 시작부터 했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오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도수음표표야. 도수음표표. 일단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시험에. 물론 예를 들어서 이런 표를 주고 평균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겠어? 절대 안 나와. 이거는 다른 것을 배우기 위한 어떤 과정이고, 일단은 첫 번째 뭐를 해야 된다? 이 도수음표표에서 평균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표준 편차와 분산까지 구해야 되고, 여기서 최빈값이라고 배우는 값, 또 중앙값이라고 배우는 값,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 도수음표표 안에서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표값을 배우잖아. 대표값을 배우고 산포도를 배운단 말이야. 근데 이 대표값과 산포도를 이 도수음표표를 주어지고 이 안에서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 내가 처음에 동기가 뭐를 해야 된다? 이 도수음표표를 해석하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평균을 구하고 중앙값을 구하고 최빈값을 구하고 여기서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까지 구한다. 이 과정을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이 계급하고 계급값하고 도수라는 게 있단 말이야. 이 세 가지만 알면 돼. 처음에는 이 용어 때문에 힘들어한단 말이야. 근데 도수음표표에서는 세 가지 뭐가 있다? 계급이, 용어가 계급이 있고 계급값이 있고 도수가 있어. 자, 계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다 쳐봐. 수학 점수를 하자. 20점 맞은 애가 있고 50점 맞은 애가 있고 70점 맞은 애가 있고 90점 맞은 애가, 이런 데이터가 한 40개 정도가 있어. 40명이라고 해봐. 그러면 각각의 점수를 다 표현하기에는 너무 무리야. 너무 많기 때문에 한눈에 A라는 반의 어떤 수학 점수를 한눈에 알기 위해서 0점서부터 10점까지, 10점서부터 20점까지, 20점부터 30점까지, 그러니까 이 간격을 10점 단위로 해서 이렇게 분류를 시작을 한 거란 말이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그게 계급을 나눈다야. 그러니까 이 계급을 나눌 때는 선생님 그럼 왜 꼭 10점에서만 나눠요? 5점에서 나눌 수 있죠. 그래도 돼. 내가 표를 만든다면 0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이상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이렇게 5로 나눠도 돼. 계급을 5로 나눠도 되지만, 계급의 차라고 해. 용어도 정확히 알아놔. 계급의 차를 5로 나눠도 되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 계급을 10을 기준으로 나눴단 말이야. 그래서 0 이상 10 미만, 이것도 중요해. 0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이런 식으로 나눴단 말이야. 자, 그리고 그 계급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계급의 중앙에 있는 값을 의미해. 예를 들어서
0하고 0 이상 10 미만이었다면 계급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 중앙에 있는 건 뭐가 되겠어? 5가 되겠지. 이해되죠? 자, 그럼 10하고 20 이상 할 때 뭐가 있겠어? 15가 있겠지. 계급값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계급의 중간값을 따온 거란 말이야. 그게 계급값이 되는 거야. 자, 이해됐지? 자, 계급이 뭐고 계급값이 뭔지 지금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계급은 이게 지금 0 이상 10 미만, 그러니까 10을 기준으로 격차를 10을 기준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 중앙에 해당하는 값을 계급값으로 놓는다. 0서부터 10이니까 5가 될 것이고 10서부터 20이니까 15가 될 것이고 요 중앙에 있는 값을 계급값이라 놓는다. 계급값 너무 중요해. 계급값 중앙값을 놓는 거야. 요 가운데 있는 값을. 도수는 뭐냐면 해당하는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 수나 어떤 데이터 수를 의미하면 돼. 여기서는 뭐냐, 수돗물의 양을 조사했잖아. 한 달 동안 각 가정에서. 그러니까 0 이상 10 미만을 쓴 가정은 두 가정이라는 거야. 여기서 명이라고 돼 있지. 위에선 가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40명, 2명이고. 여기서는 10에서 20 이상, 20 미만 쓴 사람 몇 명이라는 거 14명이라는 거야. 각각의 사람 수, 그거를 의미하는 게 뭐라고? 도수라고 의미를 하는 거야. 데이터의 수. 자, 여기까지 일단 용어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러면 두 가지 의문을 품어야지. 왜 계급값은 왜 필요한지. 왜냐하면 이걸 잘 봐봐. 예를 들어서 14명이 있는 구간을 보자. 10 이상 20 미만인 이 구간을 봐봐. 10 이상 20 미만인 구간을 보면 여기는 계급을 10으로 나눴기 때문에 10에서 20, 10 이상 20 미만을 쓴 가정이 14명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얘네들 14명이 각각 정확하게 얼마를 쓰는지는 잘 모른단 말이야. 얘가 어떤 애가 11을 썼는지, 어떤 애가 12를 썼는지, 어떤 애가 13을 썼는지, 어떤 애가 19를 썼는지, 어떤 애가 10을 썼는지 각각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도수음표표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네 계급을 대표하는 값으로 계급값을 놓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14명 전체가 그냥 15만큼 썼다고 생각하자. 그게 계급값이 되는 거야. 여기서 8명이 봐봐. 30 이상 40 미만이야. 그럼 이 8명은 30을 썼는지 31을 썼는지 각각이 31을 썼는지 이걸 잘 몰라. 우리가 아는 거는 30 이상 40 미만에 있다는 것만 안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8명이 35만큼 썼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계급값을 쓴 거야. 당연히 만약에 계급값이 없다면 이 도수음표편상에서는 평균을 구할 수가 없어. 평균이라는 건 뭐야? 각 데이터의 합을 데이터의 총수로 총합으로 나눈 게 그게 평균이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계급만 알지 범위만 알고 도수만 알지 각각의 사람이 차지하는 데이터의 정확한 양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계급값이 없다면 평균을 구할 수가 없어. 근데 하지만 그냥 2명이 여기는 5를 썼다 생각을 해. 여기는 14명이 15를 썼다 생각을 해. 여기는 20명이 얼마를 썼다 생각을 해. 25를 썼다 생각을 해. 얘는 2명이 얼마를 썼다 생각을 해. 얘는 45를 썼다 생각을 해. 얘는 4명이 얼마를 썼다 생각해. 얘는 55를 썼다 생각을 해. 자, 이렇게 계급값을 해 놓으면 그럼 이 다음부터는 평균이 가능해. 왜? 얘는 2명이 5를 썼으니까 이 계급을 쓴 총합 데이터의 총합은 10이 되겠지. 2 곱하기 5가 되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14 곱하기 15가 되겠지. 왜? 14명이 있는데 한 명 한 명이 다 15를 썼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얘는 뭐가 되겠어? 10명이 있었는데 각각이 뭐를 써? 25를 썼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런 식 얘는 뭐가 돼? 8이 35. 그렇죠? 얘는 2가 45. 얘는 4명이 그냥 각각이 55를 썼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를 다 더해서 뭘로 나눠주면 이 사람의 총합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이 도수음표상에서 평균이 되는 거야. 자, 이해가 되지? 그래서 지금 까먹으면 안 돼. 도수음표상에서 어떻게 평균을 구했는지 각 계급의 의미, 계급값의 의미, 도수의 의미 반복해서 듣고 이해를 하고 지금 선생님이 왜 계급값이 필요했는지 설명을 했고 이 구한 계급값을 가지고 평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 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표값 중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이것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평균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도덕법상에서. 그쵸? 대표값을 하면서 이제 평균 하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중앙값, 최빈값은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데이터를 데이터의 크기 순대로 쭉 나열한 후에 그 중앙에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쵸? 자, 그거를 이용하는 방법도 좀 이따 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최빈값은 뭐가 되겠어? 최빈값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뒤에 설명이 나와. 근데 말 그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라고. 중앙값은 중앙에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할 것이고, 최빈값은 그 데이터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값을 최빈값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대표값을 평균으로 하면 되는데 왜 평균 아니고 중앙값이나 최빈값을 그 데이터를 대표하는 대표값으로 쓰려고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지. 왜냐하면 어떠한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동규대반 수학시험을 봤는데 동규처럼 막 5점 맞고 빵점 맞고 10점 맞는 이런 애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애는 100점 맞고 90점 맞고 이런 애가 있어. 이런 데이터에서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왜? 그 데이터를 대표를 해야 되는데 그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편차가 너무 커. 그쵸? 이 데이터의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평균은 그런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야. 이 경우에는 중앙값 또는 최빈값, 그 데이터의 중앙에 있는 값을 한번 뽑아볼까? 또는 그 데이터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값을 뽑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표값을 다른 방식으로 구하려고 한 거야. 그쵸? 자, 지금은 배경을 이해했으니까 도수분법상에서 평균을 어떻게 구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급값, 도수 여기까지만 지금 이해하면 돼요. 하나하나 하면 돼. 알았죠? 그냥 뭐 평균은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여기서 평균 구하는 방식, 그쵸? 도덕표에서 평균 구하는 방식, 이거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좀 길게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꼭 반복해 들어. 그냥 대표값도 나오면서 중앙값, 최빈값 또 나와. 반복해서 나와. 자, 여기서는 뭐 평균을 구하겠지. 뭐 이 점수, 첫 회에는 10점을 맞았고, 2회에서는 6점을 맞았고 3회에서는 2점을 맞았고 쭉 나왔어. 그럼 10점, 6점, 2점, 8점 다 더한 후에 몇 번 했어? 9번 썼어. 평균을 구할 수가 있죠. 그쵸? 근데 이건 너무 쉽잖아. 자, 근데 이 점수를 일렬로 나열해 버렸어. 일렬로. 그러니까 1점, 2점, 2점, 6점,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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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점, 10점. 자, 이 데이터를 한번 보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안 배웠어. 아직 중앙값, 최빈값은 정확하게 안 배웠어. 근데 여기서 중앙값은 뭐가 되겠어? 중앙에 있는 값이라고 했잖아. 그럼 끝에서부터 균형을 맞춰봐. 다 이렇게 지워 나가 버리면 중앙에 뭐가 남어? 8이 남잖아. 얘의 중앙값은 뭐야? 8점이구나. 너무 쉽죠? 자, 이게 문제를 살짝 꼬아서 약간 어렵게 나오기도 해. 근데 일단 기본은 이게 중앙값이고, 그럼 이게 최빈값은 뭐가 되겠어? 여기서 뭐가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어? 당연히 8이 많이 반복되고 있잖아. 1점, 2점, 2점, 6점,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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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점, 10점. 자, 그래 이때는 중앙값, 얘를 최빈값도 8점이 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이해되죠? 쉽죠? 어렵지 않지?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중앙값을 구하는 경우에 홀수인 경우, 짤수인 경우 이런 것을 구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를 의미하지 말고 요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게 왜 이렇게 됐나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를 별량을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값은 2분의 n 플러스 1번째 별량이다. 별량을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값은 2분의 n번째와 2분의 n 플러스 1번째 별량의 평균이다. 이거 무슨 말이야? 모르지 당연히. 그쵸? 자, 이 말을 외우는 게 아니고 과정을 봐봐. 얘의 한번 중앙값을 생각을 해보자. 얘는 일단 순서대로 2, 4, 6, 8, 37 5개니까 해놨어. 자, 그러니까 얘의 중앙값은 뭐가 되겠어? 2 지워지고 6이 되잖아. 그쵸? 자, 전체 데이터의 수가 몇 개였어? 하나, 둘, 셋, 넷, 5개였잖아. 5개니까 홀수인 경우에는 몇 번째냐면 5개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뭐야? n이 5개잖아. 그쵸? 그러면 2분의 5 더하기 1은 3이잖아.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 이 값이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홀수니까 양쪽 처음과 끝에서부터 하나 지워 나가면 중앙에 하나가 남겠지. 왜? 짝을 이루고 지워지니까. 짝을 이루고 지워지니까 이렇게 남는단 말이야. 여기서 질문이 들어와야 돼. 선생님,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개라면 예를 들어 여기서 한 12를 하나 넣어볼게. 여기다가. 얘를 순서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2가 있고 4가 있고 6이 있고 8이 있고 12가 있고 37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짝수개가 있는데 중앙 홀수개처럼 구할 수가 없는 게 지우다 보면 다 지워져. 그러니까 이때는 마지막에 지우다가 이 두 개를 남겨놓고 이 두 개의 평균을 구한다는 말이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6 더하기 8에 2를 나눠주는 게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말을 조금 어렵게 설명한 것 뿐이야. 자, 이거 같은 경우 보세요. 9, 32, 34, 35가 있단 말이야. 자, 이 경우에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는 지워지고 지울 수가 없어. 이 두 개의 평균을 뭐라고 한다? 32 더하기 34를 2로 나눈 거 뭐라고 한다? 이거를 중앙값이라고 한다. 데이터가 짝수일 때.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각각의 중앙값을 구할 수가 있어. 지금 머릿속으로 큰 틀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 그 틀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그냥 안에 빠져 들어가지고 내가 무엇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산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지 말고 한 발 뒤로 물러오세요. 뒤로 빠져나와서 내가 무엇을 한다? 내가 어떤 데이터의 통계 자료를 보고 해석을 하는데 그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표값. 왜냐면 뭐 40명이야 그렇다고 쳐. 근데 한 400명이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네가 다 분류할 거야. 동규가 A반이 400명이 있어. 데이터가 막 애들 평균이 뭔지를 모르지만 아무튼 2점, 3점, 5점, 6점, 10점 이거를 다 어떻게 관리할 거야? 못해. 그래서 그 큰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대표값을 뽑는 것이고 그 대표값을 갖고 있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뭐? 평균이 있고 또 뭐가 있어? 중앙값이 있고 또 뭐가 있어? 최빈값이 있어. 선생님이 처음 보여준 게 뭐야? 도수음표에서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걸 보여줬고 그리고 중앙값하고 최빈값은 나중에 나오면 보여줄 거야. 헷갈리니까 도수음표 상에서는. 하지만 일반적인 자료가 나열되었을 때 6점, 7점, 8점, 14점 이런 게 나열되었을 때 거기에서 중앙값을 구하고 최빈값을 구하는 거는 지금 설명을 해준 거야. 가장 기초가 되는 거야. 물론 여기서 더 어렵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이걸 알아야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자, 여기 이해가 되죠? 지금 최빈값하고 중앙값을 구하는 것을 지금 배운 거야. 자, 여기서 보면 자, 뭐 14명이 있고 15명의 뭐 기록이 있대. 그쵸? 각각의 중앙값을 구하라. 자, 이거는 좀 문제가 쉽게 지랄 같아. 왜? 14명을 일렬로 나열을 해야 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자, 이거 꼼꼼하게 해야 돼. 9 3번을 하고 10하고 이거 쭉 해야 돼. 아주 뭐 괴랄하지. 하지만 이걸 연습을 해야 돼. 이거를. 그리고 나서 여기는 14명이 있어. 14명이 있는데 이 14명의 중앙값은 다 지워지면 안 돼. 왜? 짝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하고 다 지우다 보면 9 지우고 16 지우고 9 지우고 15 지우고 9 딱 하다 보면 중앙에 남는 건 12, 13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다 지워지고 짝수니까. 이거 두 개 평균 낸 게 뭐다? 이게 중앙값이다. 그쵸? 마찬가지야. 윗몸 일으키기 기억도 이걸 해내야 돼. 자, 무식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수학의 기본이야. 정말이야. 가장 중요한 거야. 주어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나누기 전에 주어진 데이터를 실수 없이 분류하는 작업이 가장 먼저야. 왜냐면 이 작업이 잘못되면 아무리 고급스러운 공식이 들어가고 뭐 굉장히 뭐 센스 있는 어떤 뭐 증명이 나와도 기본 데이터 분류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나오겠어? 결과가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지금 초반에 이거를 영어로도 하면은 raw 데이터라고 한단 말이야. 그쵸? raw 데이터. 그러니까 가공하지 않은 데이터. 이게 가장 중요해. 가장 중요한데 가공하지 않은 데이터를
실수 없이 분류하는 작업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 선생님 이거 너무 무식해요. 그게 아니야. 이게 한 20명까지 나와도 내가 꼬박꼬박 분류하는 게 있어야 돼. 이게 지금 동교하고는 상관이 없어. 선생님이 하다가 야 살에 걸렸다 야. 아이고야. 미안. 자,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나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귀찮아하지 말고 14개 데이터 줬지. 그럼 일렬로 다 순서대로 나열하고 꼬박꼬박 14개라고 했으면 내가 14개 나열했나 확인을 하고 거기서 중앙값을 구하는 버릇을 해야 돼요. 알았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최빈값을 한번 구해보자. 그랬더니 선생님 뭔가 이상해요. 뭐가? 얘 9가 3번이고 10이 1번이고 11이 2번이고 13이 2번이고 14도 3번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중앙값은 구했는데 최빈값은 9도 3번 나오고 14도 3번 나왔어요. 이 경우에는 둘 다 최빈값이 돼요. 자, 최빈값은 2개 이상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9도 3번 나오고 14도 3번 나왔어. 이때는 9도 최빈값이 되는 거고 14도 최빈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언제 최빈값이 없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선생님 지금 공부문제 뭐라고 했어? 최빈값은 2개 이상일 수 있고 최빈값은 없을 수도 있다고 했어. 자, 어느 경우에 없냐면 전부 다 데이터가 1, 1, 1, 2, 3, 4, 5, 6, 7, 8 전부 다 한 번씩만 나왔어. 이 경우는 최빈값이 있어 없어? 이 경우에는 없는 거죠. 그쵸? 이해되죠?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일단 배우는 게 한꺼번에 배우면 돼. 이런 데이터를 보고 짜증내지 말고 다 나열해서 구하라고 하는 거. 그게 시작이에요. 생각났다. 아까 무슨 말이냐면 동교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상관이 공부 열심히 있을 수가 있지. 나중에 이제 킬러 문제라는 문제를 보게 돼요. 마지막 관문이에요. 모든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그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근데 그게 한 3, 4문제가 나와요. 수능에서. 그때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게 2가지가 있는데 일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처음에는 직관이에요. 센스. 문제를 보고 뭔가 이럴 것 같아 라고 하는 느낌이 와야 돼.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사실 힘들어요. 킬러 문제는. 그러니까 직관이나 센스가 뭔가 좀 받쳐져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감이 있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런 직관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한 문제는 보통 2, 30분이 걸려요. 근데 2, 30분이 왜 걸리냐면 지금과 같은 데이터의 나열을 다 요구를 해. 한 20개나 30개 정도 되는 데이터를 빠짐없이 그리게 하거나 또는 빠짐없이 나열하면서 거기서 실수도 하면 안 되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학생이 특히 동교 같으면 막 성질이 있어가지고 막 대충 넘어가려고 해요. 절대 안 돼. 14개라고 했지? 나열해. 꼼꼼하게 세. 구해. 15개라고 했지? 일렬로 나열해. 나열하고서 꼼꼼하게 구하고 세고 구하세요. 자, 2번 보세요. 자, 일출 시간을 했대. 일출 시간이야. 자, 이거에서 중앙값을 구하래. 자, 데이터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야. 그쵸? 자, 8개인데, 여기 보면은 28, 34, 31. 자, 시간이 다 어떻게 되어 있어? 준두난방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차례로 나열을 해야 돼. 중앙값은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돼. 그래서 7시 21분, 24분 쭉 나열한 후에 이 안에서 중앙값을 구하는 거는 쉽죠. 여기서는 지우고 했더니 가운데 2개가 남아 하나가 남는 게 아니고 이 2개의 평균을 구해서 중앙값을 구한다는 것. 자, 이해되죠? 자, 조금만 더 하고 그만할 거야. 자,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의력 기록인데 아직은 이제 창의를 안 길러도 돼요. 아직은 창의를 안 길러도 되고 일단 요 탐구활동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어렵지는 않아. 근데 이 탐구활동을 봅시다. 신발 크기인데 평균과 중앙값 구할 수가 있죠. 구하세요. 그리고 가장 많이 신는 신발 크기는 몇 밀리입니까? 구하세요. 그런 다음에 신발 가게에서
어느 크기의 신발을 많이 구비하면 당연히 뭐야? 당연히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이 많은 걸 해야 되잖아. 그쵸? 그럼 여기를 봐봐. 얘를 지금 빨리 데이터를 얘가 이렇게 분류를 한 거야. 얘는 꼭 보기에는 도수음표표지만 도수음표표가 아니야. 얘는 계급이 있는 게 아니고 요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온 것 뿐이야. 225, 230, 235, 200. 자, 도수음표표는 계급을 나눠야 돼. 10단위로 나누든 5단위로 나누든 20단위로 나누든. 그래서 계급값을 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도수를 구한 거였어. 근데 이거는 그냥 주어진 데이터를 그냥 나열만 한 거야. 225에 한 명이 있고요. 230에 두 명이 있고요. 35에 세 명이 쭉 왔단 말이야. 아,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많이 신는 크기는 240이니까 240을 많이 구해야겠다. 그리고 여기서의 평균은 뭐야? 225가 한 명, 230이 두 명 다 더하라는 거야. 다 더해서 평균을 내라는 거야. 해야 돼. 서술형으로 한 문제 나와요. 선생님이 이런 단순 무식한 거 서술형으로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그리고 이 문제는 반드시 나와야 돼. 그래야지 좋은 선생님이에요.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게 어렵고 복잡한 걸 이해하는 게 아니야. 단순한 것 같지만 일상생활에서 많이 만나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있어서 어떤 선택이 합리적이고 좋은 선택인가 가장 기초를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과정을 거쳐야지만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답답해 보이지만 반드시 손으로 해야 돼. 알았죠? 자, 그래서 중앙값은 뭐가 되겠어? 중앙값은 여기서 뭐야? 다 지우고 이걸 일렬로 세운 다음에 225, 250 다 지워 나온 다음에 이걸 다 일렬로 나열을 했겠지. 자, 이게 지금 자체가 나열이 돼 있는 거잖아. 데이터가. 그쵸? 이 지금 땡큐 고맙게도 문제에서 다 나열이 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지우고 그쵸? 지우고 아, 짝수였구나. 두 개가 남는구나. 두 개의 평균이구나. 그쵸? 두 개의 평균을 구한 거예요. 그게 중앙값이에요. 자, 최빈값은 뭐가 되겠어? 최빈값은 240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240mm짜리 신발을 가장 많이 사는 게 좋은 거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 이런 데이터만 주어진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 반에서 신발 사이즈가 너무 제각각이야. 그러면은 어느 신발을 가장 많이 사놓는 게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럼 평균을 구해. 평균을 그냥 발 크기 평균 구해가지고 그 평균에 맞춰 신발 다 주문해. 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애들이 있다면 걔는 리더가 돼서는 안 돼. 걔는 때려줘야 돼.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요거 같은 경우만 보자. 극단적인 거 생각 안 했어. 평균이 237이 나와. 이걸 하면은 그럼 얘는 237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237을 뭐 주문해야 되나 이런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를 해야 돼? 최빈값으로 가야 돼. 최빈값 241을 가진 애가 가장 많단 말이야. 이때는 240을 주문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가 있어. 여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리더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이 정도 지식은 알고서 어디 가서 리더를 하는 거야. 자,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뒤에 이제 동일한 문제들이 반복이 돼. 동일한 문제들이. 자, 이 부분의 문제를 선생님이 당연히 어떻게 할까? 동규한테 숙제를 내주거나 풀라고 할 거야. 그러면 다 풀 거야.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으면 이제 삼포도 전까지의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 어지간한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미 여기까지 들은 걸로 동규가 중간고사 1학기 때 받았던 수학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실화예요. 왜냐면 여기서 앞부분의 문제에서만 20점이 나와. 이미 20점 맞은 거야. 진짜로. 나중에 시험 보면 알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삼포도나 이런 부분까지 다 해놓고 하면은 한 40점대까지는 그냥 가요. 그리고 피타고라스하고 이쪽 부분에서도 도형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센스만 있다면 또 금방 따라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동규가 오늘은 이제 다 했어요. 근데 동규가 3학년 1학기 때 놓친 부분이 정말 뼈 아파요. 수학을 하려면 왜냐면 이제 너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특성화고를 가든 뭐
뭐 어디 뭐 송탄 어디로 빠지는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일단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내신을 잘 따면 두 번째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요. 그러니까 나쁜 고등학교라고 해서 기회가 없는 게 아니야. 특성화고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에서 뭐 전교 10등 안에 들잖아. 그 인서울 끝자락 갈 수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 특성화고를 제끼는 학교가 있고 특성화고를 포함시키는 학교가 인서울에도 있어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지방 거점 국립대나 이런 데는 너무 쉽게 갈 수가 있어요. 해당한 막 아무리 못하는 학교에 가서도 거기서 다시 잘하면 또 기술을 배워도 그 해당하는 고등학교 성적이 좋으면은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동규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수학을 안 한 거는 좀 뼈가 아파요. 왜냐하면 1학기 때 중학교 3학년 1학기 수학이 큰 흐름을 보면 이때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제곱근서부터 물론 그전에도 있긴 한데 사실 그전에는 사실 연산에 가까워요. 그 확률 통계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확률 통계나 1차 함수 뭐 연립방정식 요 정도만 빼놓고는 전부 다 수에 대한 연산인데 정말 꼭 알아야 될 개념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거의 나왔단 말이야. 이 부분이 빠진 채로 가는 거는 좀 뼈 아프긴 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은 앞부분에 어떤 이 부분이 빠져 있어도 점수는 나올 수가 있어서 내신을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을 복습을 해야 돼. 이건 동규가 빨리 알아놓고 있어야 돼. 내가 공부 방향이 이렇게 있는데 네가 뭐 고등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요번에 보니까 여태형이라고 있잖아. 여태 동일공고관 여태형 같이 하는 형. 그 형 요번에 반에서 5등 했어요. 반에서 5등을 했는데 5등이면 좋은데 취업 가능한 그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 안 하고 뻥뻥 놀다가 동일공고 가가지고 그렇게 5등 뭐 공부 좀밖에 안 했는데 5등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동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좋은데 취업할 가능성이 지금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성실하게 지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1학기 내용에 나온 기초 부분은 이 부분은 한번 기회를 봅시다. 어떻게 메꿀 수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보내준 거 어제 보내준 거 반드시 반복해. 지겹다고 한 번만 들으면 뒤지게 맞아. 알았죠? 반복을 하고 꼭 들으세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할게요.